자, 우리 이제 챕터 3의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죠. 사업수익금액이네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10기 세무조정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한국의 10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제가 쉬는 시간에 미리 좀 작성을 해놨고요. 1번, 회사의 매출은 10억으로서 이 중에는 당기말 현재 판매한 상품의 부가세 매출세액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너무 쉬운 실수죠. 요거는 부가세 매출세액 5천만 원은 들어가서 안 되는 숫자가 들어가 있군요.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회사는 2015년 12월 27일에 거래처에 인도한 제품 A 100개고 판매 단가가 2만원, 그러면 200만원이죠. 200만원. 제조원가가 15,000원, 그러면 150만원이네요. 에 대한 회계 처리를 현금이 회수된 2016년 1월 15일에 수행했다.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요, 2차 세무회계용 문제에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건 요새 많지 않습니다. 판매 단가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원이 되겠네요. 20만원에 유보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 부가세가 2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가 붙게 되겠고, 매출원가는 150만원에 부가세 포함, 불포함 여부라고 안 써 있으니까 그냥 150만원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채권이 지금 누락되어 있고요. 여기는 VAT 매출세액이 20만원 누락되어 있고, 여기는 매출원가가 누락이 되어 있겠군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회사는 2015년 11월 28일 날 완성된 제품 B 200개 판매 단가 3만원씩이니까 600만원, 제조원가는 25,000원씩이니까 500만원을 거래처의 현금 수령 조건으로 판매하고 매출원가는 회계 처리에 적정하게 완료했으나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판매 단가는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며 결산일까지 판매 대금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 판매 대금이 입금됐나 본데요. 그러면 매출 누락의 대표자 상해 처분이네요. 매출 누락. 부가세 포함한 660만원을 누가 가져갔으니까 상해 처분해주고요. 부가세 매출세액 60만원만큼은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면 됩니다. 4번 회사는 국이 그러면 전기죠. 전기 사무실 중 일부 여유 공간을 주 서울에 임대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다. 국기의 독임대료의 금액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다. 회사가 임대사업이 주 수입이면 매출액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죠. 단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표명하고, 이제 임대가 좀 커지나 봐야 이 회사가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증도 별도로 발급받았다. 세무상 인정되는 10기의 임대료는 총 1억 원에 해당하나 회사는 담당자 실수로 여전히 영업외 손익으로 잘못 묻어놓고 있다. 세무조정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면 어차피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어디로 하든 그냥 입금으로 가서만 되면 되니까 세무조정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는 2번 문제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얘도 아마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 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부분 손익계산서를 줬군요. 매출액이 5억이고요. 로마자 6번에 가보면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이자, 임대, A,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사채상환이익, 채무면제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평가이익, 자비이익 등에 해서 2억 3,700이 영업외 손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자 수익에는 전기에 가입한 정기예금이 그러니까 2014년에 가입했는데 만기는 내년, 이게 2년짜리인가 봐요. 만기는 내년에 해당 사업연도에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이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현금주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미수수익 1,200만원은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을 감소시켜야겠네요. 이번에 임대수익은 창고공간의 일부를 임대하고 계약에 의해서 매월 수취한 금액으로 회사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 영업외 손익으로 가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회사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답은 안 바뀌죠. 세무조정은 없으니까요. 3번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A사의 주식을 단기
4월 3일에 시가 7,700만 원에 취득하여 당기 9월 20일에 시가 9천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서 회사는 이를 순액법으로 처리하든 세법은 총액법으로 가든 세무조정은 없죠. 왜냐하면 얘는 평가이익이 아닌 처분이익입니다. 아시죠? 처분이익은 우리가 소위 무슨 손익이라고 해요? 무슨 손익? 실현손익이니까요. 이 실현손익에 대해서는 굳이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 아까 B인가 봐요. B사 도매업의 주식을 보유 중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시가평가를 했다. 그러면 얘는 4,500만 원 이 4,500만 원은 마이너스 수입으로 자산을 깎아줘야겠군요. 그 다음에 5번 사채 상환이익은 사채를 조기 상환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금액이다. 우리 사채 조기 상환은 이것도 일종의 실현손익이니까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손익효과로 그대로 봐주기 때문이죠. 양가로 6번 채무 면제이익이 얼마입니까? 5,700만 원인데 10기에 3월 23일 즉 당기 3월 23일 날 대주주로부터 결손보존 목적으로 차입금 5,700만 원을 면제받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회계 처리 깔끔하네요. 손익으로 보내는 거 맞죠? 그럼 세법상도 손익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편 회사의 이율결손금 현황이라고 해서 이기랑 구기 이기 것은 무려 8년 전 거니까 사라졌습니다. 만 이렇게 이율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는 것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이기 거 후기 거 싹 다 끌어올 수가 있죠. 문제는 회계상 끌어오느냐 세무상 끌어오느냐인데 뭐 끌어와야죠? 당연히 세무상 끌어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하고요. 550만 원 더해서 1,750만 원. 일 줄 알았는데 꼭 표시를 보니까 이 중에 합병으로 예전에 망한 회사를 내가 합병으로 사온 적이 있는데 그 망한 회사의 이율결손금이 300만 원이 넘어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못 써먹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1200 더하기 550이 아니라 1200 더하기 250이어서 1450만 원만큼만 이율결손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율결손금 보존에 충당했죠. 보존에 충당한 1,450만 원은 소위 기타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양가로 7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당기에 수취한 전기 매출 채권에 대한 것이다. 지금 장난칩니까? 이거 전기 매출 채권이니까 전기의 입금으로 과세를 다 했을 텐데요. 이거를 굳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해서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당기 이익으로 잡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겁니다. 전기 거. 전기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기업회계벌고 세법에서는 900만 원을 전기에 적법하게 입금 산입을 해놨을 테니까 지금은 입금 불산입으로 반대 조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시가 아까 얼마야? 3,500이야? 얘는 장부가액 1억 1천, 시가 1억 5천인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한테 1억 4,500에 처분하면서 계상했다. 처분이익 자체는 이것도 실현손익이니까 굳이 세무조정할 필요 없고요. 9번에 유형자산 평가이익 T 600만 원은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증했다. 이거 유형자산 평가이익은 절대로 손익계산서에 잡히면 안 되는 금액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6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죠. 10번 자비익이 3천인데 그 중에 1,400만 원은 전기에 납부한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가 환급된 것이다. 그래? 1,400만 원 중에 그게 700 환급 가산금이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환급 가산금. 한마디로 세금 말리는 거 환급받아서 이자 받는 70만 원은 얘는 기타라고 해서 영구히 세금 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는 구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96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10기에 환입하여 자비익 처리했죠. 전기말 자적을표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야, 헷갈리네. 자, 기업회계 믿고 있는 퇴충은 얼마라고 믿고 있습니까? 960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세무상 한도 초과됐던 거, 세무상 초과됐던 게 300이 있고요. 세무상 인정된 게 그러면 960이 있네요. 자, 이 중에 500만 원을 환입합니다. 이거 나중에 퇴충해서 배우시는 건데 지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퇴충을 일반적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까? 환입을 많이 합니까? 설정을 많이 하죠. 퇴충은 매년 증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느니까 근속 인원수가 늘고 근속 연수도 느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끔 퇴충을 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충을 줄여야 돼요. 자, 퇴충을 줄일 때 한도 초과부터 줄이게요. 한도 인정된 것부터 줄이게요. 이때 한도 초과된 것부터 줄입니다. 즉 여기서 300을 먼저 환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200은 여기서 환입을 합니다. 자, 전기에 손불됐던 거 환입하니까 올해 뭐 해주셔야 돼요? 입부를 해줘야죠. 그래서 전기 퇴충, 퇴충 환입이라고 쓸까요? 전기 퇴충, 퇴충 환입. 대충 환입된 500 중에서 300은 전기에 손불된 거니까 올해 익불로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좋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의 자기주식 문제죠. 자, 자기주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복잡한 거면 말 그대로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기업회계와 세법의 회계 처리는 제가 해설에다가 좀 작은 글씨긴 하지만 쭉 제가 밀어넣었으니까 한번 해설에 있는 것도 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국의 10기 중 자기주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주한국의 10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또 이 양식 나오는군요.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나중에 같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세무조정이 무지 많습니다. 왜 세무조정이 많은지 아시죠? 자기주식이 언제나 이중조정이거든요. 자기주식이 언제나 이중조정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자잘구레할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왜 이중조정인지랑 같이 함께. 1. 10기 2월 1일에 자기주식 600주를 액면 5,000원짜리를 7,000원씩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자, 우리 회계 처리는 해설에 다 있는데 요 하나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1번. 기업 회계가 현금이 420만 원이 나가면서 여기다가 자기 주식을 420을 잡는다고요. 자, 기업 회계에서 자기 주식은 자산 거래예요, 자본 거래예요. 마이너스 자본 거래죠. 네? 자기가 밖에다가 유통시키려고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요. 그러니까 자본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자본. 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세법은요, 세법은 현금 420만 원 나가면서 자기 주식을 사들여야 420만 원. 자, 근데 아까 배운 것처럼 세법은 남의 주식을 사나 자기가 발행했던 자기 주식을 사나 다 뭘로 보죠?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자산거래라고 해요. 자산거래. 이해하셨어요? 전형적인 몇 중 조정이죠? 전형적인 이중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하려는데 얘도 손익을 안 걸고 얘도 손익을 안 건드니까 손익이 적정한데 자산부채가 왜곡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중 조정입니다. 자, 자산부채 그러면 세무조정 뭐부터 하기로 했죠? 뭐부터 조정하시라고요? 자산부채를 먼저 맞추라고 그랬죠? 야, 너 왜 자본 잡았어? 나는 자산 잡아야 돼. 즉 입금산입으로 여기다 쓰면 되겠네. 입금산입으로 1번 입금산입으로 자기 주식에 자산 올리는 거 있죠? 자산 올리는 거 420에 유보하고요. 뭐를 줄여야 돼요? 자기 주식에 우리 자본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자본에 잡아놓은 거 420만 원 줄이고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소득 처분은 뭐겠어요? 기타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2번, 3번, 4번 뭐 대부분 답안에 보면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를 보면요. 기업 회계에서 자기 주식 가로 열고 자본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언제나 세법에서는 이중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기업 회계와 세법에 자본 거래냐 자산 거래냐의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니라니까요. 좀 지저분하고 자잘구레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 2번 자료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기 4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씩 처분하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자, 일단은 보다시피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움직이고 있죠? 보자마자 뭐 해준다? 일단 보자마자 이중 조정 해준다. 보자마자 이중 조정. 자, 2번. 보자마자
자기 주식에 이번에는 자산 건드는 거 금액이 70만 원이었나요? 70만 원에 마이너스 유보 보자마자 거꾸로 여기다가 자기 주식에 우리 자본 건드는 거 역시나 70만 원에 얘도 기타 언제나 이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회계처리의 대변을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10만 원 잡혀 있는데 꽃표시에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연금으로 회계처리가 됐답니다. 자, 기업회계 맞아요, 틀려요? 기업회계는 맞지만 세법은 이 처분이익이 자본거래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거래로 가야 하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해줍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손익거래로 가야 하는 금액으로 자본을 건드니까 소득처분은 기타가 되겠네요. 따라오시죠? 3번 10기에 5월 1일 날 자기주식 200주를 한 주당 5,000원씩 처분하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또 보자마자 대변에 자기주식이 있으니까요. 또 보자마자 3번 또 보자마자 여기다가 자기주식 자산으로 7,000원씩 200주 샀던 거 140만원 마이너스 부로 없애고 여기에 정확히 반대로 자기 주식에 이거는 자본 항목으로 갔던 거 140만원 자본 건드니까 기타 하시면 되고. 자, 그랬더니 회계처리 계속 보니까요. 3번에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발생하면 체분이익부터 먼저 없애는 거 알죠? 그래서 10만원 먼저 없애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3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냥 자본 40만원으로 보일 뿐이네요. 자본 40만원. 결론적으로 자본 40만원 잡았는데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 항목이니까 손금 항목을 40만원을 늘리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40만원만큼 잡고 자본을 건드니까 기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회계처리. 10기 7월 1일 날 자기주식 300주를 소각하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일단은 대변에 자기주식 또 건드렸으니까 야, 이게 참 제가 말했죠. 지저분하고 자질구레하다. 자기주식 자 자산 21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이쪽에 반대에 자기주식 이번에는 자본 210만원에 자본 건드렸으니까 기타.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4번 회계 처리에 차변에 감자차손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 즉 자본 거래로 반영한 감자차손이 60만 원 있는데 세법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자기주식 감자하고 소각하는 거 똑같이 자본 거래로 가니까 요 60만 원에 대해서는 굳이 세무조정이 안 나오겠습니다. 5번 10기 9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무상으로 수중받고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수중 당시 공정가치는 7,000원이다. 그러면 총 70만원 어치 자기 주식으로 수중이익이 있었죠. 수중이익. 이걸 왜 안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중이익 잡아야 하고 100주씩 시가 7,000원이니까 70만원에 자기 주식 생겨야 하니까 유보로 자기 주식을 자산 잡으면 되겠네요. $70만원 잡고 유보로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6번 자료입니다. 10기 10월 1일날 수중받은 주식 중 50주 처분했으니까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무슨 조정 한번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자기 주식에 자산 이거 받은 거 그대로 반대 조정으로 35만원을 일단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 조정으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현금 40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30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10에 해서 총 보다시피 꽃표시에 보는 것처럼 자본잉여금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자기주식을 이걸 40만원을 계상하면 안 되냐면 현금 40만원에 지금 자기주식이 35만원에 날아가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5만원이 더 잡혀야 하는데 지금 이건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6번입니까? 6번? 6번. 기업회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대요? 기업회계는 그냥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죠. 현금 40. 그냥 만자 쓸게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 30만원. 그 다음에 처분이익 10만원.
나는 그냥 다 자본으로 보이지? 자본으로 한마디로 잡았구만. 자본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자본으로 잡았어요. 근데 세법은 현금 4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기 주식, 자산 없애야죠. 자산. 아까 얼마에 사왔다고요? 70만원에 사왔죠. 그러니까 35만원 없애면 되죠. 35만원. 네,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손익거래죠. 손익거래 5만원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한마디로 얘 너 왜 또 자본 건드렸냐? 40만원만큼 이쪽으로요. 자기 주식에 이거 자본 건드는 금액이죠. 그러면 40만원의 기타. 자, 결론적으로 40만원의 입금산입, 35만원의 입금불산입, 요거 더하면 플러스 5만원의 입금을 더 잡으라는 소리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 어디 있어요? 요거 잡으라고, 요것도 잡으라고 그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5만원의 입금을 더 산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 마쳤는데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지워버릴까요? 얘 쌍으로 지우고요. 얘 쌍으로 지우고, 얘 쌍으로 지우고, 얘 쌍으로 지우고 하면 다 쌍쌍쌍 지워지면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자기 주식 세무조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2차 수업 목적으로.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네요. 출자 전환과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일단은 이 양식 또 써야 하니까 한번 지우고 계속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하죠? CTA 2013년 문제 수정한 문제인데요. 약간 복잡합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경원 비상장애고 영리대우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24기 단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가정하에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자료의 순서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23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자료에 2개 이상의 세무조정이 있으면 상기하지 말고 모두 표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주경원은 22기에 홍길동씨 대주주로부터 시가 5억 원인 유가증권을 3억에 취득하고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러면 사자마자 당시에 입금 산입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까요? 22기. 입금 산입 2억에 유보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그리고 24기 2번 기네요. 24기에 1000주 중 500주니까 자 50%죠. 를 2억 1,500에 처분했습니다. 취득 당시 주경원은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매년 시가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었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2년 전부터 요거 하나 내려오고 있네요. 그럼 요거에 대한 반대조정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유가증권 반대조정 1억에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2번 주경원은 24기 중 주 ABC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자, 이에 따라서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이거 특례 2까지 쓸 수 있어요. 특례 2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특례 2까지. 즉 입금물산이 마이너스보다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장기 차입금 10억 원을 출자 전환했는데 출자 전환일 현재 발행 주식의 시가는 8억이고 액면가액은 7억이더라. 그러면 주발초가 1억이 생기고요. 채무면제액은 2억이 생겨야죠. 이해하셨죠? 근데 회계처리 엄하게 하고 있네요. 주발초 1억이 사라졌어요. 채무면제액이 3억이나 잡혔어요. 주발초 1억 잡히고 채무면제액 2억 잡혀야 하니까 입금불산입으로 1억을 깎으세요. 왜냐면 얘는 3억 잡았으니까. 그래서 채무면제액 입금불산입으로 1억을 깎으세요. 1억 깎아서 그만큼 어디다 갖다 놔야 하니까 주발초에 갖다 놔야 하니까 자본을 건드려야죠. 결론적으로 기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경원의 세무상 이율결손금은
무려 약 19년 전 것도 끌고 올 수 있죠. 1억 5천하고 바로 작년 거 2천이니까 합하면 1억 7천이죠. 그러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합니다. 보전에 1억 7천만큼 충당하고 기타죠. 버트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2번 자리를 보면 기업 구종 촉진법에 따라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했으니까요. 얘는 과세 2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2연. 그래서 남은 3천. 왜 3천인지 알죠? 세법상 채무면제액은 3억이다, 2억이다? 2억이니까 3천 남잖아요. 얘는 소득 처분도 독특한 마이너스 유보까지도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거래가격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요. 나오면 틀릴 테니까 여러분 틀리지 마시고. 이렇게 채무면제액, 출자전환율이라는 채무면제액 2억이니까 지금 이월결손금하고 충당한 1억 7천 말고 남은 3천도 이 문제는 소위 K안습회사인 경영정상화 계획이니까 특례 2를 발휘해서 마이너스 유보까지 해줄 수 있다. 2013년 기출문제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3번 볼까요? 3번. 상기 2와 모든 자료가 동일하되 출자 전환을 현재 발행 주식 시가가 5억이다. 예,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액면보다 미달하겠죠. 회사는 다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회계에선 배운 대로 대변에 자본금 7억 잡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억 잡았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시가가 액면보다 낮으면 주할발차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채무면제액은 기업회계에서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흔들림 없이 그냥 얼마로 잡으면 된다? 3억으로 잡으면 되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채무면제액을 2억만큼 깎아야겠다. 얘는 그럼 이번에는 채무면제액 잡힙니다. 이건 다른 문제니까 선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금 2번 문제고 3번 문제는 일단은 채무면제액. 야, 너 왜 5억 잡았어? 우리는 3억만 잡아야 돼. 2억에 대해서 기타 해주고요. 나머지 똑같네. 이월결손금. 나머지는 자료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이월결손금으로 아까 1억 7천만큼 기타라고 깎아내고요. 자, 얘는 과세 2연 특례 요건, 특례 2번 가능하니까 과세 2연 가능하죠. 과세 2연도 또 얼마 가능한가? 자, 기업회계는 채무면제액 5억으로 알고 있지만 세법상 3억이니까 1억 7천하고 아직 얼마 남아있어요? 여전히 1억 3천이나 남아있죠? 얘는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처분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본 수험생들은 상당히 생소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죠.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 2랑 자료 3번은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또 계속 다음 5번 문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이죠. 이것도 제가 아까 이론 요약에서 좀 대략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10기 세무조정 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주한국의 10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입금산입 매출 누락 1억의 유보, 조정 근거, 예상 매출 누락을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처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면의 한계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조정 근거를 써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불러드리거나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자, 물음 1번은 주한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거예요. 이건 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걸 수익으로 계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음 2번이 정상입니다. 주한국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재무상태표상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면 세무조정 없음이죠. 왜냐하면 이따가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2번에 지금 포괄적 교환 차익이 3천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세법에서 무슨 성격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격? 시가, 액면가액의 시가 초과한 그냥 주발초 성격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세법에서는 얘가 아무튼 주발초로 가야 합니다. 입금 불산일 항목인데 물음 2번은 재무상태표상 얘를 또 주발초로 잡아뗍니다. 그러니까 물음 2번은 되게 심심한 문제고요. 물음 2번만 내기 뭐하니까 물음 1번이 있는 거겠죠. 혹시나 기업회계가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1번, 주한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서울의 완모가 됐다. 완전모회사. 이때 주서울의 순자산가액은 5억이다.
주 한국은 주 서울의 주주로부터 시가 3억 주식을 이전받았고, 자, 회계처리 가보세요. 차변에 주식 3억 보이시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 서울의 주주에게 신주 2억 3천, 액면은 2억이니까 3천만 원의 주발표인가 봐요. 상당을 발행하여 배정하였다. 또한 주 한국은 주 서울의 주주에게 교부금 2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보유하던 자기 주식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자, 한번 회계처리 볼까요? 차변에 주식 서울 3억 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2천 늘고 자기 주식 5천 늘고 자본금 2억 늘고 주발초 성격인 포괄적 교환 차익이 3천이 잡혔습니다. 자, 물음 1번 보시죠. 한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손익계산상 수익으로 잡았다. 놀고 있네. 입금불산임. 무슨 말인지 알죠? 너야 인마 자본 성격을 왜 수익 잡았냐? 그래서 이건 입금불산임. 자, 이게 물음 1이라고 칠까요? 물음 1. 여기가 물음이.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왜 이게 회계상,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갔어? 이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인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야, 자본 건드려야지. 기타야, 기타. 자본 건드려야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다시피 대변에 자기 주식이 또 움직였죠? 자기 주식의 자본 조정을 꺼트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산거래라고. 그래서 또 나왔네. 자기 주식의 자산거래로 50만 원, 5천만 원의 마이너스이고 이쪽에 또 자기 주식의 이번에는 자본거래로 5천만 원의 기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물음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을 재무상태표상 주발초로 계산했대요. 그럼 세무조정 없죠. 단 뭐만 또 계산해준다. 이 자기 주식만 주고 장창 계산해준다. 자산에 5천만 원의 마이너스이고 여기도 자기 주식의 자본에 5천만 원의 기타 얘네들만 주고 장창 해준다. 요거 말고는 얘는 여기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입금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다시 스마트 세법으로 가서 나머지 빅3죠.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수익배당과 입금물산일, 그 다음에 의제배당까지 해서 3개를 좀 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세법의 27페이지로 오죠. 챕터 3.4의 간주임대료인데 보다시피 막 제가 취직까지 해놓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취직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2점으로 내려오면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라고 해서 일반 규정이 있고 넘겨보시면 추계결정이 있겠죠. 넘겨보시면 28페이지에 추계결정이 있습니다.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는 일반 규정인데 일단 3가지 요건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차액금 가다법인,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세 번째 영리대국법인 이 3가지 요건 기억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차액금 가다법인은 차액금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 한마디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요. 울고 있죠 지금.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 보면 해당 사업료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되거든요. 3번의 영리대국법인이죠. 비영리법인하고 외국법인은 간주임대료 안 냅니다. 양가류본의 산식의 틀이 있는데 뭐 워낙 많이 본 틀이죠.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히 적수를 뺀 다음에 365분의 1로 적수를 다시 일할 계산하시고요.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빼기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입니다. 자, 이때 적수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주택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추계가 아니니까요. 동그라미 2번 혹시나 실제 지급이라고 계약상 개시일이 2개가 나온다면 수업 목적으로 계약상 개시일 기준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건설비 상당히 적수에는 자본적 지출도 사후적인 취득이나 마찬가지니까 집어넣게요. 하지만 제일 하시는 게 토지가 빠집니다. 우리는 건물만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차액이라고 해서 내가 1000억에 샀던 건물이 지금 재평가로 1500억으로 제가 500억을 플러스 시켜놨어도 얘는 건설비이기 때문에 옛날에 샀던 금액인 1000억만 집어넣는 거지 지금 장부가액을 집어넣은 건 아니죠. 동그라미 5번은 동그라미 2번하고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에 동그라미 6번에 연말의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연중 아무리 변동했다고 해도 연말 것만 갖다 놓으면 되고 제발 당좌대출 이자를 쓰지 마시고요. 정기예금 이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인데 크게 네 가지죠. 이배유신, 이배유신. 요 배 안에 신이 있다. 맨날 공부할 때 예전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배 안에 신이 있구나. 이배유신입니다. 한마디로 보증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활용했냐 이겁니다. 이자 받고 있고요. 배당 받고 있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 받고 있고 신준수권 처분이익 받고 있는데 여기 특이사항들이 있죠.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이자 수익은 언제나 발생주의예요. 세법은 원래 이자 수익을 현금주의로 간다고 우리 6절에 배울 텐데 이 공식에서만큼은 이자 수익을 발생주의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유가증권을 여러 개 사가지고 어떤 건 처분이익 나오고 어떤 건 처분 손실 나온다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처분 손실이 나와버리면 그냥 0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 1번에 적수라고 써 있는데 이 적수 굳이 공부할 필요 없죠. 개론 강의면 공부하겠는데 대신에 원래 적수가요 초일산이 말일불산임이라고 해서 한쪽만 계산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는 예외인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적수 364일이에요. 초일산이 말일불산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날 저녁 24시까지 내가 권리를 딱 주장할 수 있으면 마지막 날도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어딘가 간주임대로라든지 아니면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면 12월 31일 밤 24시까지는 그 방을 뺄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초일도 집어넣고 만일도 집어넣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24일을 다 곱하는 거죠. 주 2번 보세요. 365일을 다 곱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페이지 28페이지에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써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고 주 2번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죠. 이때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 총계 곱하기 전체 건물 면적분의 실제로 임대한 면적 이 뒤에 문제에 나오죠. 주 3번 이자 수익금은 세법은 현금주의지만 여기서는 현금주의가 아닌 기업회계 원칙인 발생주의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추계 결정의 경우 특례 규정인데요. 차액금 가다 여부 및 부동산 임대 여부의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간주 임대로 계산 대상이 되고요. 가로 열고 이때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꼭 계산한다는 거. 산식은 앞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빼주는 거 있었죠. 건설비 상당히 적수하고 이자 수익 같은 게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론은 대부분 이 간주임대로는 간단하니까 기억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공식부터 씁시다. 간단하니까. 간주임대로는 계산 실수만 없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공식부터 써볼게요. 보증금 적수 빼기 건설비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빼기 금융수익.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다음은 주한국의 10기 법인세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차액금 가다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립이 될 것이고. 물음부터 볼까요? 한국의 기장회에서 신고하는 경우 물음일은 추계 결정하는 경우. 자, 기장부터 봅시다. 회사는 기말 현재 사무실과 주택은 제외죠. 기장회니까 주택은 빼고 합시다. 사무실만 보면 되겠네. 사무실하고 점포. 사무실이 2015년 3월 1일부터니까 애매하네요. 그러면 1월 달에 30일을 빼시고요. 2월 달에 28일 빼시면 306일 남죠. 이것도 외워도 괜찮은데 3월 1일부터 문제가 나오면 그냥 306일이에요. 그리고 임대 면적이 100제곱이고 임대 보증금은 14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꽃표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꽃표시 1번 14억 6천만 원에 306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사무실은 2013년 5억 토지가액 2억 3억이니까 정말 진정한 물건값은 건설비는 2억이죠. 꽃표시 2번. (2억에) 306일. 자, 그 다음에 이 뭐야? 전체 면적 200제곱 중 100제곱미터만 임차했답니다. 꼭 이런 함정이 있죠. 그러면 200제곱 중에 100제곱만 이렇게 임차했네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한 부분에 대한 자본주의 지출 4천만 원이 또 11월 1일자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4천만 원에 11월 1일자면 61일이거든요. 11월이 60일이고 12월이 31일이니까 잘 보세요. 곱하기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해야 안 해요. 분모분의 분자. 잘 읽어보면 임대한 부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이거 할 필요 없죠. 임대한 것만. 전체에 대한이 아니라 임대한 거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평가 차액을 1억을 인식한 바 있다고 돼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재평가 차액 원래 안 집어넣는 건데. 맞죠? 그 다음에 주택 볼 필요 없고 양가로 3번에 점포. 점포는 1년 내내고요. 보증금이 1억인 줄 알았는데 꽃표시 보니까 점포 전대, 이게 전대했구나. 남한테 빌려와서 또 남한테 빌려준 거예요. 보증금 1억은 임차인 사정으로 2015년 1월 8일 날 수취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더하기 1억에 대해서 곱하기 흔들리지 말고 365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더하기, 자, 꽃 표시에 저 위에 가운데 보니까요. 점포는 보증금 7천에 임차했답니다. 그러면 7천 좀 더해줄까요? 7천 더해주시면 돼요. 전대로 받아온 거. 자, 그러면 1번 얼마 나오냐면, 뭐야, 이거. 4,832억이 나오네요. 483260. 상당히 크게 나오는군요. 483260M. 483260M. 무지 크죠? 건설비 적수는 요거 3개 더하니까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8590. 585억 9천만 원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365분의 1로 나눠주고 곱하기 전기예금이자 얼마 나왔어요? 3점 보니까 당자가 8.1, 전기는 7.3. 이거 이때 7.3 쓰는 거예요. 8.1 아니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수익 좀 풀어보자. 금융수익 2점의 자료 있죠? 이자 수익이 사무실에서 70만 원. 근데 꽃표시에 보니까 보증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 수익 7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전기예금에 대해서 2015년 미수이자. 이거 괜찮죠? 괜찮아요. 발생주 하기로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 됐고, 점포도 해주자. 지금 하는 김에. 점포 30만 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10만 원, 처분 손실이 15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만 원.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이거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100만 원 들어가서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83934. 이게 물음 1번의 정답. 물음 2번은 추계하라고 했어요. 추계 좀 지울게요. 추계하라고 했으니까 추계의 경우는 또 다른 공식이 생기죠. 추계는 그냥 보증금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7.3%. 그리고 이때는 사무실, 주택, 점포 다 계산. 사무실 보증금 적수 아까 얼마였더라? 까먹었네요. 보증금 적수 얼마였어요? 14억 6천만 원. 곱하기 306일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7.3%. 주택은 2014년부터 15년이니까 이거 5억 내내. 5억 내내 365일 나누기 365분의 1 곱하기 7.3%. 마지막으로 점포. 아까 이거 1억이었어요? 1억 곱하기 1년 내내 365일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7.3%. 이거 3개 더하니까 133152. 1억 3,300. 1억 3,300, 133152, 1억 3,315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간주 힘드는 문제는 잘 풀립니다. 자, 이번에는 간주 임대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영리대국법인인 주한국 비상장 비중소기업의
12기 사업연도에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주한국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항이다. 1번. 주한국의 12기 말 자산 총액 중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자산 비율은 60%이며 차입금은 2.5배. 그러면 50% 넘었고 2배 넘었으니까 일단은 계산하는 거죠. 양가로 2번. 임대자산 사무실용 건물의 내역인데요. 총 건물 면적은 900제곱이요. 그 중에 300은 직접 사용했고 600을 남한테 빌려주고 있죠. 2015년 10월 3일, 야 이거 애매하네. 그럼 아까 제가 11월부터가 61일이라고 그랬고요. 61일에 지금 10월이 29일이 해당하는 거죠. 3일부터 포함시키니까 그러면 총 90일 나오나요? 90일? 61일에 29일이니까 90일이죠. 임대보증금이 1억인데 임차인 사정으로 뒤늦게 받았든 말든 우리는 그런 거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꽃표시 1번. 맞아요? 9천만 원. 9억이요? 아, 1억. 웬 9억? 1억? 1억.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건물 전체 취득금액은 5천인데 토지 취득금액 2천 포함이니까 결국은 3천이죠. 3천. 3천이고 그 중에서 900제곱분에 600제곱만 빌려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꽃표시 2번 3천이고요. 곱하기 90일이긴 한데 여기 전체 900제곱분에 600제곱만 빌려주기로 했죠. 그리고 11월 4일날 임대한 딱 600제곱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적 지출이 여기 더하기 이거 할 필요 없고요. 1,500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니까요. 61일에서 3일을 빼줍니다. 그러면 58일. 그 다음에 끝났네?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적소는 총 9천만 원, 90억 나오죠. 90억. 이거에서 90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는 2개 더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 금액이 267, 26억 7천만 원 나오네요. 빼기 26억 7천만 원 해주시고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이자를 찾아볼까요? 양가로 3번에 7.3%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수익. 금융수익은 동그라미 6번에 있네요.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 보이시죠? A. 은행이자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2016년분 선수이자 포함? 이건 아니지. 제가 발생주의로 가라고 그랬죠? 선수이자 먼저 받아버린 거. 이건 내년 거죠. 그쵸? 내년 거고. 이거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주고. 미수이자 40은 미반영돼 있답니다. 즉 결산상 발생주의로 간 게 큰일 났네. 이거 발생주의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에 보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300이요. 처분 손실이 5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인데 요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0만 원만 해주면 되겠네. 60만 원. 60만 원 해주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66만 원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라고 했으니까요. 입금사입, 간주 임대료 66만 원, 소득처분은 언제나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었고요. 아까 왜 40만 원을 안 잡았냐? 그래서 얘는 입금산입의 발생주의로 미수수익. 문제에서 아까 미수수익 40만 원을 미반영했다고 했으니까요. 미수수익 40만 원은 어차피 우리가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 가야 하니까 입금산입이 아니라 입금불산입이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계산할 때만, 예할 때만 특이하게 얘를 발생주의로 보내니까 40만 원을 더하는 거지. 이거는 다시 입금불산입으로 해서 미수이자는 40만 원은 세법상은 현금주의니까 내년으로 보내야 하니까 마이너스 2보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문제 풀이 마치고 우리 뒤에 나오는 그 의제배당하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있죠?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 부분은 제가
실은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 3월 초 정도에 바로 해외 출장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강까지 해서 일단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3월 초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